지난해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가 무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0대 이상 피의자가 절반 이상인데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 신고에도 익숙하지 않다는 점인데 그 이유가 뭔지 대책은 없는 건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토킹 범죄 하면은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는데 통계를 보니까 중장년층, 노년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거의 뭐 한 40~50%가 40대, 50대 그리고는 노년층 60대 네. 이상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스토킹을 많이 하는 이제 가해자의 비율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데는 아무래도 스토킹이 일종의 뭐 구애 행위라고 여전히 이제 과거의 어떤 사회적 규범을 네.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불법 행위로 입법이 되면서 사실 처벌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피해자분들도 사실은 지금 뭐 스토킹이 진행되는 초기에 사실 신고를 하시면 네. 여러 가지 피해자를 이제 보호를 해주는 분리 조치 등등이 가능한데 문제는 피해자들도 지금 이런 이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 네.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장기간 묵었던 이제 사건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뒤늦게 신고되는 사건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41%, 40%가 넘다는 거는 굉장히 또 많은 수치인데 네. 중장년층의 스토킹 범죄 비율이 적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드린 대로 이제 문제의식이 좀 희박하다라는 거 하고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40, 50대 중에 요즘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장년층의 교제 또 과거보다 훨씬 더 빈도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스토킹은 교제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헤어지자는 어떤 결심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지금 40대, 50대도 역시 뭐 젊은 사람이나 할 법한 그런 이제 어떤 헤어진 다음에 이별을 수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얼마 전에도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망한 여성이 이전에도 스토킹 관련해서 신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진술 내용을 봐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뭐 이게 지금 흉기 살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스토킹 이제 신고를 일단 하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왜 그러면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명 보호가 되지 않은 채 그 이제 신고를 당했던 그 스토커에 의해서 사실 지금 살해된 것이다 보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비난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스토킹 처벌법 안에는 응급조치나 긴급 응급조치 등 이제 계속 스토킹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치들이 있기는 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예를 들자면 이제 100m 접근 금지라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다 해도 문제는 그것을 이제 상습적으로 어기는 경우에 그러면 그 응급조치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하는 부분에서 별다른 그렇게 엄격한 새로운 뭐 범죄로 구속을 시킨다거나 이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일단은 신고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는데 문제는 그걸 어긴다는 거죠. 이 네. 스토커들이 경계심이 없이.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의 이제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요. 네. 뭐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자적으로 지금 결국에는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면 도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전자적으로라도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또는 이제 유치를 시키는 일을 좀 더 유치장에다가 이제 뭐
그 유치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아 범죄구나라는 인식이 높아지니까 네. 지금 이제 그와 같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마 범죄라는 감수성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던 행위를 중단하게 만들 텐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서 네.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수십 개가 발의돼 있는데 네. 그게 단 하나도 지금 입법이 못 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달라고 입법시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여러 당의 이제 의원님들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개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 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완전 올스톱이 돼가지고 네. 결국 민생법안으로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신속하게 법적 처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앞서서도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스토킹이다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스토킹인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스토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습벽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뭐 행동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는 사고 과정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양상으로 편집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아무리 뭐 사법기관에서 경고를 해도 네. 지키지 않고 결국에는 더 이제 일종의 보복이죠.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이 또 이어져서 그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뭐 한 꽤 많은 사건들을 그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판결문을. 그렇게 해서 봤더니 지금 7개의 판결문을 조사를 하고 봤더니 그중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지금 이런 매우 위험한 폭력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만한 스토킹 사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미리 경찰이든 아니면은 뭐 검찰이든 조금 더 일찍 평가를 해서 이런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는 예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뭐 차후에 지금 발의된 법률들이 통과하면 그 이제 10%에서 15% 굉장히 위험한 양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수도 있는 사건들의 스토커들에게는 전자 감독을 받도록 한다거나 또는 네. 뭐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구속시키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스토킹 처벌법에도 현재 흉기를 들고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구속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위험하게 발전할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전체 사건 중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좀 더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처벌 수위 강화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에서 총 49년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전주환은 항소를 했어요. 이거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형량이 많다고 항소를 했는데 이제 뭐 충분히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양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주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형을 할 만한 무슨 인자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를 뭐 미행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번 이제 임시조치로다가 피해 보호 명령도 내려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결국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계획살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소를 하더라도 형량에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여하튼 지금 이런 식의 위험한 행위로 진전될 만한 사람들이 스토킹 사건에서도 지금 뭐 1년에 한 10,000건에서 한 15,000건 정도 신고가 현재 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1,000건 정도는 매우 위험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법한 사건들이라는 거죠. 꼭 전주환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기관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이게 2차 피해가 중범죄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지금 신변 보호는 그러면 제대로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세요? 지금 이제 신변 보호에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들이 나서 지금 여가부에서는 네. 금년도에 이제 뭔가 경찰청하고 좀 더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집을 이제 계속 미행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뭐 침입하여 이제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긴급 주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토부 LH하고 뭐 함께 지금 이렇게 임시주택 같은 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치료 회복을 이제 그 도움을 주실 뭐 6개소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네. 하시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차후에 지금 좀 더 예산이 배정된다면 112와 1366이 연계를 해가지고 고위험 사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고위험 사건으로 판정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경호 서비스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려면 일단은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이 되고 그중에 일부라도 예컨대 반의사 불벌죄 정도를 폐지하는 그 정도의 법률이라도 일단은 입법이 돼야 네. 그래야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발의된 내용을 통해서 신속하게 입법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달 강남의 한 건물에서 1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 생중계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그 함께 있었던 20대 남성이 입건이 됐거든요. 네, 이 내용도 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지금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특히 네. 이제 10대 피해자들이 많은데 이 10대 피해자들을 이제 그 아무래도 우울증이다 보니까 자살 사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10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치 상담을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는 이 10대 피해자들을 결국은 성범죄 피해를 또 입히기도 하고 네. 또 약물에 노출을 시키기도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더욱 이제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된 20대가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살 방조 함께 있었던 20대 남자를 자살 방조죄로다가 지금 입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사건이 지금 이번 건이 아니라는 데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번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위 신대방 팸 네. 예, 가출 패밀리들 중에 이제 신대방동에 모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예. 지금 이제 그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갤러리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증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 유형을 보면은 좀 N번방 사건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이제 그 위장 수사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동을 위장해서 아동 청소년을 위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 우울증 갤러리에 사실은 이 취약한 그 미성년자들을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취 상담을 해줄 것처럼 들어와서 호시탐탐 이 이제 그 취약한 사람들을 유인하는 일종의 그루밍 행위들이 지금 막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일종의 이제 그 기회 위장이라는 것은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기회를 이제 제공해서 결국 이렇게 가해 행위를 유인하는 사람들을 결국 찾아내겠다 이런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름대로는 지금 꽤 많은 뭐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은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네. 탐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지금 검거한 숫자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위장 수사를 하는 여러 가지 그 위장 수사를 해서 얻어진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증거로서 법원에 현출해서 네. 사실은 피고인을 엄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은
탐지를 하는 데만 위장 수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또 문제가 되자 경찰 쪽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갤러리 자체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방심위가 보류 결정을 내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걸 폐쇄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방심위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자살 정보들이 마구 올라오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함께 하자 하여 유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성년자들을 뭐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약물까지 타서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가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이제 삭제를 해달라. 그리고는 지금 그 자살 영상에 대해서 삭제를 해달라. 모든 게 사실 지금 보류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속에서 뒤에 숨어가지고 굉장히 네. 악성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은 여전히 너무 보수적이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외국의 경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자살을 이제 유인을 하고 자살을 촉진하는 대화를 해서 결국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이것을 결국에는 치사까지 엄벌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에 사실은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 업체에서 사실은 본인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클리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책무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업체를 사업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들이 속속 이제 외국에서는 입법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성폭행 피해를 입거나 또는 이제 뭐 자살을 해서 유가족이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정보를 사전에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삭제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해배상을 집단으로 소송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입법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야말로 보수적인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만 보장해 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공백인 법률 부분도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